중요한 부산 쟁점들을 짚어보는 뉴스앤 이슈. 오늘도 부산시의회 이준호 의원, 서전 의원 함께하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부산 암 사망자가 전국 1위다. 충격적인데요. 영상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암 사망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부산입니다. 부산의 인구 구조를 반영해 봤더니 남성은 암, 여성은 심뇌혈관계 질환이 각각 사망 원인 1위로 꼽혔습니다. 또 호흡기 질환이 3, 4위를 차지해 위험도가 점차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각종 사망 지표는 부산이 중증 질환에 취약한 환경임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남성에서는 이제 암 사망률이 심뇌혈관계 질환 사망률보다 감소 속도가 느려서 부산광역시의 부담으로 작동하는 사망 원인 분율에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높아졌습니다. 알츠하이머병 1위, 당뇨병, 심장질환 사망률은 2위를 보인 부산. 주요 원인으로는 낙동강 식수, 대기 오염 등 환경적 요인을 추정할 뿐입니다. 보건당국은 질환에 따라 사망 원인을 세부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반영해 의료 정책을 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시 암 사망률 1위. 그런데 원인이 안 밝혀졌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부산시가 대비책, 방안 마련하고 있습니까? 네, 지난번 방송 이후에도 이제 제가 의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서 이제 실태 조사와 이제 시민 건강 관리 증진을 위한 세부 계획 그리고 중증질병 관리를 시에 요구를 한 상태입니다. 시민건강국에서 본 사안을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바로 가능한 행정 절차를 논의를 하였고 내년도부터에서는 이제 암이나 심뇌혈관 현황뿐만 아니라 그 원인 분석과 파악 그리고 구체적인 현황 그리고 치료 후의 관리까지도 함께 논의하기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행정감사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암 1위와 관련된 건에 대해서 심도 깊은 감사를 진행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의료 데이터를 활용해서 암 1위의 비밀을 밝혀내 달라고 부산시에 요청을 했고요. 네.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 사안에 대해서도 부산시와 깊은 소통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부산 시민들의 건강 관리를 위하여서 의료 격차를 줄여야겠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내가 사는 곳 거주지에서 가까운 곳에 의료기관이 필요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전에도 말씀드렸던 서부산의료원 같은 경우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인데 사실 이번 본 예산이 편성이 되면서 공공의료원의 대표적인 부산의료원에 대한 예산이 절반 정도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료 격차를 줄이겠다라고는 하지만 이런 공공의료에 대한 기능 그리고 질 높은 의료를 누구에게나 제공할 수 있는 이런 기관에 대한 예산 삭감은 좀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부산에서도 기초 지자체마다 또 의료의 이런 격차가 상당한 데이터가 저희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금정구 같은 경우는 22만이 살고 있는 지역임에도 응급실이 없고요. 네. 그리고 기장군 같은 경우도 신도시가 조성되면서 18만, 그리고 강서구 같은 경우는 14만까지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병원 소외 지역으로 새 지자체가 평가받고 있죠. 그래서 가장 확실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 공공의료고요. 우리가 부산 시민들이 부산에서 살면 적어도 생명이 위협할 때는 또 응급실은 갈 수 있는 시스템을 조성하자라는 의도에서 의료 격차를 줄이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방송에서도 여러 번 얘기를 했거든요. 제2의 도시 맞나 하는데 지금 이런 말씀 들어보면은 좀 죄송한 표현인데 좀 기가 찹니다. 사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하는 생각이 드는데 침례병원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우리 지역의 백종원 국회의원님과 또 박형림 부산시장께서 건강보험공단 직영병원으로 운영을 하면 어떨까 하는 아이디어를 내어주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그리고 보건복지부 장관, 박형준 시장 이렇게 세 개의 부처의 장들이 금정구 침례병원을 건강보험공단 직영병원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목표를 두고 진행을 하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좀 엠바고 사항과 비슷해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방송을 통해서 밝힐 수는 없지만 조속한 시일 내에 정말 좋은 희소식이 또 시민들께 선물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이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부산 시민들의 통계가 지금 나온 게 암도 그렇고 심혈관 문제도 그렇고 전국에서 최상위의 그런
그런 안 좋은 소식을 전해주고 있는데 일단 서 의원님이 암관리법 개정안을 내셨다고요. 네. 암관리법 일부 법률 개정안을 제안을 했었고 올해 5월에 이제 통과가 돼서 내년 6월부터 시행을 하게 됩니다. 사실 암이라는 것이 이제 말기 암 환자들의 호스피스에 대한 정책도 필요는 하지만 생존율이 이제 70.7%로 굉장히 높아진 상황에서 암 환자분들이 치료가 다 끝나고 나서도 재발되시거나 2차 암까지 발생을 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결국 치료 이후에 대한 관리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인데 그에 대한 건강관리 증진과 또 치료 이후에 사회로 조속히 복귀할 수 있는 정책을 좀 마련을 한 것입니다. 간 독성 물질이고 최근 연구 결과를 보면 이제 생식 독성, 정자수 감소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굉장히 주의해야 될 환경단체에서는 나왔다고 이제 주장했지 않습니까? 근데 네네. 그 농도가 네. 그 EPA에서 정하고 있는 그 표시 한계 이하 값이라서 네. 신뢰하기가 좀 어렵다는. 국민께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한다는 것이 최대의 정부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보기 때문에 철저히 대응하도록 다시 한번 전면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총리께서 필요하다면 민관 합동 조사를 하겠다. 필요한 거 아닙니까? 네,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시각이 차이가 많습니다. 이제 시민단체에서는 낙동강의 6.8 나노그램에 해당하는 이제 코끼리도 즉사할 수 있는 수준의 독성 물질이 계속 검출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그리고 그 낙동강 물이 또 정수되는 과정에서도 독소가 정수되지 않아서 시민들이 위험에 노출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환경부는 녹조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정수를 하는 필터 과정에서 충분히 독성 물질이 분해가 가능하고 시민들에게 안전한 수돗물을 제공하는 것이 무리가 없다라는 주장이죠. 그래서 시민단체와 환경부가 팽팽하게 주장 대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제 생각에는 입장을 바꾼 것이 아니고 환경부의 입장이 옳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민간협동조사를 해보면 어떨까라는 대안을 제시한 것으로 저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괜찮다,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정수가 된다라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의견이 다른 만큼 시민단체와 환경부의 그 결과도 다른 만큼 민간 협동조사를 통해서 좀 명백하게 시민분들께서 불안하지 않을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펼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녹조 대응 사업비가 내년에 작년보다는 좀 늘어나가지고 840억이 편성이 됐어요. 그러면 좀 어떤 의미 있는 사업들을 해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 발언이 모두의 생각을 대변하지는 않겠지만 일반적으로 보수정당의 지지자분들은 고온다습한 우리 기후에서 인과 질소가 농축산 폐수와 만났을 때 녹조가 발생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일반적인 진보정당의 지지자분들은 4대강으로 인해서 보호로 인해서 녹조가 발생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과학적으로 먼저 녹조 발생 이유를 명확하게 밝히고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더 옳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시민의 건강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녹조가 독소와 직접적으로 연결이 된다, 그리고 우리 식수를 위협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논쟁을 벌이는 것보다는 과학적 근거를 통해서 정확한 역학 관계와 그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립환경과학연구원이나 저희 환경부 그리고 부산시에서도 민간합동조사단을 추진을 하는 것이고, 이 녹조에 대해서도 사업비를 지금 증액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과학에 근거해서 우리가 역학조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치적인 논쟁을 시작하는 것은 이제 민주당에서 이제 4대강을 비판하기 위한
어떤 정치적 쟁점으로 이제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이제 국민의힘과 민주당 다 정치화시키지 않고 시민의 건강을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예산이 올바르게 쓰여질 수 있도록 녹조 발생 원인을 명확하게 먼저 규명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해결 방안으로 나와 있는 게 보니까 취수탑 설치하고 또 AI 로봇 얘기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근본적으로 아예 그냥 취수원을 이전하자 이런 얘기 나오던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결국은 시민의 식수를 안전하고 깨끗하게 무해하게 공급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보니 뭐 취수탑이나 AI 로봇 이야기도 나옵니다만 단기적인 접근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취수탑 같은 경우는 국가와 지자체가 재정을 반반 부담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보니 지자체에서도 부담이 되는 경우가 있어서 지속성도 문제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취수원 다변화 사업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부산, 울산, 경남 그리고 대구, 경북까지도 지자체가 모두 지역 이기주의에서 좀 벗어나서 통합된 마음으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중앙정부에 요구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취수원 다변화라는 것은 낙동강의 물이 너무 더럽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함양이나 합천이나 이런 데 있는 깨끗한 물을 우리가 끌어와서 물을 희석시켜서 더 깨끗한 물을 수돗물로 만들자는 의도죠. 하지만 1999년도 이후로도 계속 제기만 되었지 사업이 성사된 적은 없습니다. 사업이 성사되지 못했던 이유는 깨끗한 물을 제공하는 부분에서 이제 거주하시는 분들의 반대 때문이었는데요. 이번에 민간협의체가 가동을 하니까 좋은 결과를 한번 기대해 볼 법하다. 남구 우암동의 옛 부산해대터. 학교 이전 이후 8년 동안 그대로 방치되면서 13만 제곱미터 규모의 넓은 땅을 낡은 건물들만이 지키고 있습니다. 공영개발이 추진됐지만 민간 사업자에게 땅이 팔리면서 무산됐고 용도 변경 등 허가권을 쥔 부산시는 게임산업 거점 지역으로 만들겠다며 이곳을 공공기업 협상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주거단지 위주의 기존 개발 계획이 좌절된 이후 사업자가 새로운 사업 계획을 짜야 하는 상황. 부산시가 제시한 주거 비율은 38%인데 사업자는 수익성이 낮다며 아직 새 계획을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부지 개발이 한없이 미뤄지는 사이 일대 슬럼화 현상은 더 심해졌습니다. 곳곳에 임대 안내문이 붙은 주변 상권도 배달업종 빼고는 대부분 침체 일로입니다. 그냥 완전히 상권에 몰락해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게를 내어놔도 전혀 지금 이 매매가 일어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업자는 올해 안에 수정된 사업 계획을 제출하겠다고 밝혔지만 건설 경기 침체로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많아 부산시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주변의 주민분들하고 특히 상인분들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겠는데요. 이렇게 된 첫 번째 이유는요. 부산외대의 소유주죠. 성지학원이 부산외대를 이전할 때 의사가 있었던 시와 LH를 외면하고 일반 민간 사업자에게 이 부지를 매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행정력을 발휘해서 사회주의에 대해서 어떻게 개발할 수 있는 이런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시간이 지나왔고요. 지금은 이제 민간 사업자와 협의를 통해서 기부 체납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길이 열린 만큼 지금이라도 시민들을 위해서 하루빨리 우리 게임의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아니 게임 거점 얘기가 지금 나왔는데 그 내용을 시민들이 잘 모르세요, 서 의원님. 네. 게임 콘텐츠 비즈니스 파크를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인데요. 항상 이렇게 신산업이나 창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는 무엇을 하겠다는 있지만 어떻게 실현하겠다라는 구체성은 좀 매우 떨어지는 부분이 많아서 굉장히 좀 현혹하기 좋은 행정이 아닌가라는 좀 걱정이 됩니다. 사실 우리 부산에 지금 게임 주요 회사가 얼마나 될까요? 게임 산업 거점이 되기 위해서는 사실은 대표적인 기업을 포함을 해서 이제 부산 게임 산업이 얼마나 활성화가 될 수 있는지까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거점이 마련되기 위해서라면 사실 육성 단계부터 성장 단계까지 각각의 기업과 인재까지 모든 풀이 필요한데 이러한 컨텐츠 없이 인프라만 거점으로 만들겠다라고 하면 또 무의미한 공실이 마련될 것이라 생각을 듭니다. 박형준 시장께서 이 게임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라는 계획을 올해 3월에 발표를 하셨어요. 정확하게 3월 2일에 브리핑을 하셨는데요. 그로부터 지금 8개월이 지났습니다.
국민의 생명이나 안전을 필요로 하는 사업 같은 경우는 신속성이 가장 중요하죠. 하지만 말 그대로 거점 사업입니다. 이 게임 거점은요, 앞으로 부산을 선도하고 젊은이들의 산업을 아주 글로벌하게 발생시킬 수 있는 그런 거점이 될 것입니다. 이런 산업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 도자기 장인들이 도자기를 만들 때 아주 정성스럽게 오랜 시간 빚지 않습니까? 8개월밖에 안 된 시점을 지지부진하다고 평가하는 것은 전 좀 무리라 생각하고요. 분명 부산시에서 내년 중반기 안에 구체적이고 아주 확실한 이런 아이템들을 내놓을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면은 뭐 3월에 그런 얘기를 했으면은 무슨 위원회가 설치가 된다든지 그 시안에서 어떤 작업들이 진행은 되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지금 일단은 기부채납 협의가 진행 중입니다. 이거 협의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행정에도 절차가 있죠. 그래서 기부채납 관련된 이런 행정 절차가 다 끝나고 나서 이제 위원회도 설치하고 각종 전문가들의 또 논의를 통해서 정말 구체적인 안을 곧 마련할 것이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지부진하게 이 부지 자체가 해결이 되지 않고 개발이 되고 있지 않아서 남구 우암동의 상인분들과 주민들이 굉장히 활력을 잃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마련할 수 있는 대처를 최대한 빨리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3월에 말씀을 하셨다고 하지만 조속히 행정 절차가 처리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 마련이 되었어야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만 전혀 보이고 있지 않고 가시화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여전히 사업 계획서도 마련이 되고 있지 않고요. 비전을 제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내실이 중요한데 그 내실을 쌓기 위한 노력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는 결과적으로 보이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게임 산업 학과나 게임 리그 뭐 여러 가지 종사자들도 현재 많이 없는 상황에서 게임 거점 산업이라는 거대 담론은 던져놓은 채 방향성을 제시해주지 않고 민간 사업자에게 모든 것을 맡겨놓는다는 것은 여러 가지 논리에서도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 큰 틀에서 계획을 살펴보면요. 게임 연구소, 그리고 게임 관련 공공기관 설립, 게임 파크 조성, 그리고 게임 관련된 민간 기업들을 그 부지로 유입을 시키겠다라는 계획입니다. 이렇게 거시적인 산업이 어떻게 8개월 만에 완성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연구계획서나 어떤 공모사업의 계획서를 쓸 때도 최소 1년 정도는 저희가 꼼꼼하게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단위의 정말 메모드급 사업에 도전을 하기 때문에 8개월 지난 시점에서 빨리빨리를 요구하는 것은 저는 행정과 부실공사를 야기한다 생각하고요. 그래서 좀 같이 좋은 산업을 만들 수 있게 좀 동참해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외대 부지 자체가 마련되기 위한 것이 결국은 도시재생과 마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부분인데 지역 주민이 공감하는 부분이나 요구하는 부분이 전혀 반영되고 있지 않습니다. 공청회조차 열리지 않았고요. 구청과 민간 사업자 간의 소통을 부산시가 연결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는 굉장히 의문이 됩니다. 시민분들과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